오늘은 몇 년 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정말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몇 년 지나기도 했고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라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가슴속에 품고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은 훤칠하고 잘생겼었어요. 누가 봐도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었죠. 물론 저도 처음 보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기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같은 감정을 느꼈을 테죠. 하지만 저는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보고 잘생겼고 설레기도 했지만 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흔히 말하는 얼굴값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는 짓을 보면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건넸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잠시의 바람은 있었지만 저는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갔죠. 결국에는 저에게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며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남편은 부모님도 없었고 정말 혼자더라고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어렵게 커서 그런지 사람의 품이 그리웠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늘 저희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약간 엄마 같고 남편은 아들 같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 사람에게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 엄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칼같이 끊고 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많이 변했던 거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저희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철이 없기는 했지만 나름 돈도 벌어다 주고 그렇게 좀 착실하게 살았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좋아서 늘 집에도 빨리 들어오고 그렇게 저희는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정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듯 했죠. 그리고 남편도 점차 안정이 되는 듯 했고 철이 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아빠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신입사원과 바람이 났던 것이죠.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모를까 참 허술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눈치채고 저에게 말해준 것이죠. 아이 없고 바로 회사로 뛰어갔고 그 여자의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남편이 소식을 들었던지 불이 나게 달려오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회사에서 싹싹 빌고 그 여자도 싹싹 빌었습니다. 전에 바람 피운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익숙했고 그저 돌아오기만 하고 가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 같은 남편이었기에 제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싹싹 빌길래 저는 그쯤 해뒀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생각을 해도 제가 좀 정신 나갔던 것 같네요. 남편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강지천이 아무데도 못 간다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가정도 지켜야 했었고요. 그렇게 두 번째의 바람도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둘 거라고 시위를 하는데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참 기가 찼습니다. 아이처럼 들어 누워버리는데 아들이 오히려 더욱더 듬직하더라고요. 참 아이 같았던 남편, 생각도 없었던 남편.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이라도 봐줄 거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아이가 먹는 것도 있고 우리 세 식구 먹는 밥값도 있는데 돈을 안 벌 수는 없고 가장은 회사 안 나간다고 하고 결국 제가 나갔습니다. 남편만큼 벌어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왔어요. 저도 나름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서 취직하고 흔히 말하는 부업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은 남편이 술 먹고 때리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제 말은 어느 정도 들어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케어는 늘 남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자기가 집안일 한다고 청소도 해두고 빨래도 해뒀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데리고 오고 그런 일들은 잘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일은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머리 핑핑 돈다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였고 환절기라서 그런지 몸도 으슬으슬 안 좋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건지 그날따라 영 몸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에다가 말을 하고 조퇴를 했죠.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 하나가 더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이게 내 신발인가 싶었습니다. 여자의 신발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딴 여자랑 함께 있더라고요. 바로 들고 있던 가방부터 집어던졌고 남편이랑 여자 둘 다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죠. 그때도 참 웃겼던 게 남편이 먼저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여자가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얼른 와서 비르라고 막 시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또 바보같이 그래도 얘는 나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말을 믿었어요. 싹 정리하겠다는 그 말을 믿었죠. 남편은 빌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욕하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바람의 목격이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두꺼운 옷 하나 없이 쫓겨났던 남편. 그렇게 남편은 딴 데도 가지 않고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또 그게 마음이 약해져서 새벽 4시쯤 감기 걸릴까봐 열어줬습니다.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이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간의 냉전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 제가 바보 같네요. 처음에 직감이 맞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저는 그렇게 남편이 아니라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바람을 혼내서 잡았고요. 돈도 벌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술도 안 먹고 때리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이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갔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참 잘하는 게 바로 저에게 잘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애교도 많았고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사람을 끌어당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람으로 약속을 받아냈던 게 바로 취직이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러 가든 어쩌든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둘 테니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말했죠.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그렇게 일을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일을 구했다고 하면 그만둘 준비하고 이제는 아이를 좀 더 케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취직을 하더라고요. 자그마한 공장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오고 일하는 시간도 길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가장의 노릇을 해줬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 크는 아이가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렇게 취직을 한 지 한 달이 되었고 점차 생활이 잡히나 싶더니 첫 월급을 저에게 안겨준 채 저희 남편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급하게 어디를 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은 없었기에 이상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볼까 하다가 하루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기에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일까? 어디 납치라도 된 것일까? 정말 누군가 돈 벌어준다고 하는 것에 따라가 버린 것은 아닐까? 무서운 세상인데 이 철없는 사람이 사기는 당하지 않을까? 엄청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저도 수소문해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찾았지만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CCTV가 그렇게 많이 보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장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도 잘 마치고 퇴근한다고 하고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라는 전단지는 만들어서 뿌렸고 그렇게 남편을 찾기 급급해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었죠. 저녁에 하는 일을 구했고 아이를 재운 뒤 저는 밤에 나갔습니다. 낮에는 아이와 함께 전단지를 돌리러 가고 밤에는 야간 일을 했습니다. 고되었지만 어딘가에서 살아있는지도 죽었을지도 모를 남편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했었지만 소중한 저의 남편이었고 얼마나 철이 없고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전단지, 그리고 밤에는 야간일,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살도 거의 10kg이 넘게 빠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었기에 저의 가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남편 찾을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저는 야간에 일을 하면서 낮에는 또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게라도 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수월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내어서 가게를 내고 아들과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때까지도 소식이 없었고 저는 계속해서 그를 찾아 헤맸죠. 밤에는 꿈도 꾸었는데 그가 어디선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암흑 속에 갇힌 어딘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찾아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종이 되다니요. 모진 말을 했던 것도 미안하고 내가 일하러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싶어서 죄책감도 있었어요. 아이가 날마다 아빠를 찾았는데 차마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었죠.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정말 남편은 어디론가 솟아버린 건가 싶을 정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남자 시신이라도 나왔다고 연락 오면 혼비백산해서 가는 날들도 많았고 꿈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저를 원망하는 꿈도 꾸기도 했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내 탓이라고만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죽었다고 하면 포기가 될 텐데 어떠한 소식조차 없으니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점차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포기한 채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에 매달렸고 아이도 점차 아빠를 잊어가고 있었죠. 3년은 진짜 계속해서 찾았고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은 전단지만 의무적으로 돌릴 뿐 돌아온다는 기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놓을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결혼식도 참가를 했던 예전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말이죠. 그동안 남편 때문에 정신도 못 차리고 결혼하고 거의 못 보다시피 했었는데 정말 예쁘고 잘 사는 친구였고 능력도 있는 친구였거든요. 남편과도 함께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친구가 갔다고 하니 정말 씁쓸했습니다. 사람 가는 게 이렇게 순서가 없구나 싶기도 하고 저희 남편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 더욱더 답답했죠. 그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고
남편도 생각나서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마다 달래주는 우리 아들, 어느덧 커서 저를 달래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시피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다는 희망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가게 된다면 더욱더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버텼습니다. 물론 안 돌아온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거짓말처럼 저희 가게 앞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산거지 꼴을 하고 말이죠. 살도 많이 빠졌고 못 알아볼 뻔했는데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의 이름을 힘없는 목소리로 부르는데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게 앞을 치우려고 가져갔던 빗자루도 모두 다 던져두고 그렇게 남편에게 가득 안겼습니다. 혹시라도 꿈일까, 놓치지는 않을까,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득 껴안았습니다. 꿈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잊고 있었던 그의 채취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건지 냄새가 나는 것도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 냄새조차 좋았습니다.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거의 6년 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남편. 그렇게 저는 남편을 집으로 들였고 일단 냄새가 너무 나니 씻으라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밥을 차렸고 가게를 닫고 집으로 들어왔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답이 없었던 남편. 그렇게 일단 밥부터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집에 있는 모든 반찬들을 꺼내어 밥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차리고 나니까 남편이 슬그머니 나오더라고요. 씻고 나니 그나마 깨끗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얼굴이 보였는데 살짝 나이가 든 게 보이더라고요.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이었으니 당연하게 변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밥 먹는 동안은 물어보지 않았죠. 그냥 그 상황들이 모두 다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마련했던 집부터 시작해서 가게까지 전부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곳은 여기라고. 그렇게 밥을 다 먹고 그는 말을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어디론가 끌려가더니 산속이었고 어디인지도 몰랐다고 해요.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었고 그저 일을 하지 않으면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고 탈출도 하지 못하게 했으며 경비가 삼엄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정말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째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경비가 느슨한 날이 걸렸고 그렇게 도망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진짜 많이 났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왜 사람을 그런 곳에 가뒀으며 그런 악질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내온 6년간의 시간도 지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말했습니다. 또 언제 그런 상황이 닥칠 줄 모르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면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곳이 어디냐? 신고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다시는 엮이기 싫다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받은 충격이 그대로 있나 싶어서 일단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또다시 남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싶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남편의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핸드폰도 다시 뽑고 그동안 남편이 고생한 걸 생각해서 이것저것 좋은 것도 해먹이고 옷도 사입히고 했습니다. 자신 없는 사이에 이렇게 성공했다며 내 마누라 자랑스럽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쉬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라고 하고 용돈도 줬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주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씻고 있을 때 남편의 전화기가 엄청 울리더라고요. 문자 같은 것이 계속 오는 것 같았는데 순간 무언가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때 납치했던 조직이 남편의 연락처를 알고 연락 온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그렇게 남편의 핸드폰을 뒤집었는데 문자 메시지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네 마누라 진짜 멍청이 중에 멍청이다. 어떻게 그 말을 믿지? 빵가게 성공했다던데 정말 부럽다. 하는 내용. 그 후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그렇게 저는 핸드폰 비번을 풀었습니다. 단순한 남편은 패턴이 쉽거든요. 충격적이었던 내용. 씻고 나오는 남편에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냥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기가 쪽팔려서 그냥 어디서 잘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앞뒤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았고 저는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대답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몇 달 전에 죽었다고 했던 친구, 그 친구와 함께 야반도주 했던 거예요. 공장에 새로 취직하게 되면서 그 친구가 사업적으로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 왔었는데 그때 결혼식에서 본 게 기억이 나서 서로 말을 걸었던 거죠. 그렇게 거의 공장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남편을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들었다며 그렇게 둘이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또 화낼 것이 무서워서 따로 말도 안 하고 그 여자는 돈도 안 벌고 자기가 먹여 살려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그렇게 도망간 거죠. 제가 찾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조금 하다가 말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생각이 들어서 따로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 여자는 혼인신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살자고 해서 살았답니다. 그냥 동거 말이죠. 정말 철없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장례식장도 못 갔답니다. 부모들한테 보일까 봐요. 집에는 갑자기 부모님들이 찾아왔고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갈 곳이 없어서 거의 한 달간을 노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골을 하고 저한테 온 것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죠? 자기는 어째도 돌아올 생각이었다며 그렇게 매달리는 남편. 정말 띵 하는 느낌과 함께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6년간 지옥에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저는 그냥 그놈과는 할 말도 없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했고요. 여전히 잘 빌더라고요.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예전의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그렇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 그리고 싹싹 비는데 그 모습조차도 그냥 저는 받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행동. 네, 저는 그와의 인연을 완벽하게 끊었네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디에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저의 이야기. 저는 그렇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왔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해서 남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들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세상 살다 보면 참 별 인연이 다 있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의 앞길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